99%의 사람들이 30%의 물건에서 사실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30% 말고 그 70%의 물건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 물건 고르는 노하우를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여기 볼 일이 있는데 한번 같이 가보실래요? 여기가 아까 그 말씀드린 물건지예요. 2,750만 원에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액션을 취하고 한 달 만에 수익이 났었던 거고 1,3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나요? 우리 오늘 몇 시 출발해요? 20분에 출발하면 안 늦어? 저는 초등학교 남자아이 둘 키우고 있는 40대 주부이고요. 그리고 부동산 경매 중에서 지분 그리고 토지 같은 특수물건 경매로 수익을 내고 있는 경매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특수물건 투자로 수익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특수물건과 일반 물건과의 차이가 뭘까요? 일반적으로 경매를 시작을 하면 아파트나 빌라 물건을 낙찰을 받아서 그거를 부동산에 매도하는 방식의 경매를 대부분 하세요. 경매하시는 분들의 99% 정도는 그런 방식으로 수익을 내시는데, 사실 경매 물건들을 봤을 때 그 아파트나 빌라 물건은 30% 정도밖에 안 돼요. 99%의 사람들이 30%의 물건에서 사실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완벽한 레드오션이죠. 그래서 제가 경매를 했을 때 고민을 했었던 거는 이 30% 말고 그 70%의 물건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데 저는 초보이고 좀 블루오션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특수물건의 장점이라고 하면 이건 정말 큰 거예요. 일반 물건은 일단 낙찰을 받으면 뭘 해야 돼요? 명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실 경매하면 제일 두려워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명도를 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는 뭘 해요? 크거나 작거나 인테리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에 내놔야 돼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할 수는 있지만 매도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은 그 하나하나의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인테리어도 그냥 오늘 시작해서 열흘 있다 끝나는 게 아니라 업자도 찾아야 되고, 그리고 뭐 이것도 잘 됐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한데, 특수물건이라고 하면 이미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잘 살고 계시는데 거기에 일부 지분이 나와서 그거를 내가 낙찰을 받아서 이미 거주하고 계시는 분한테 다시 편하게 거주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내 물건을 파는 거기 때문에 명도를 할 필요 전혀 없죠. 인테리어니 뭐 다시 부동산에 매도를 할 이런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찰을 받아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전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고 훨씬 더 과정이 심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일반적으로 주부가 하기에는 일단 나가지를 않으니까 엄마가 주부한테는 훨씬 더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가정 보기는 아빠가 하고 싶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맞춰줘야 되나? 네, 지금 어디로 이용 중이십니까? 지금 방학이라서 애들이 방과후를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데려다 주고 있어요. 매일 이렇게 아이들 픽업이라든지 데려다 주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걸어가기에 좀 위험한 길이 있어가지고 음. 데려다 주고, 또 둘째는 아직 어리다 보니까 데리고 오고, 뭐 학원도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 엄마들 하는 일상을 또 꾸준히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평소 하루 루틴이 어떻게 되세요? 일단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저희 같이 교육하시는 분들 피드백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을 하고요. 그러고 나면은 아이들을 이제 깨워서 학교 준비시키고, 애들이 학교 가면 지금은 방학이라서 못하지만 네. 방학이 아닐 때는 보통 한 2시 정도에 오거든요. 그러면은 그 경기도는 충분히 임장을 다니거나 아니면은 물건 검색하거나 뭐 그렇게 하고, 또 애들 데리고 오면 학원 보내고 또 데리고 오고, 중간중간에 숙제를 할 때 저도 이제 시간을 같이 맞춰가지고 물건 검색한다던가 그렇게 하고, 저녁도 먹이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루가 굉장히 알차시네요. 알찹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잘하셨어요. 연락이 오셨어요, 공유자분한테. 그럼요. 일단 소송을 하실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방금 통화하신 내용은 어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랑 같이 공부하고 있는 교육생 중에서 낙찰을 이번에 받으신 분이 있으세요. 그분 공유자분께서 지금 연락이 오신 거예요.
공유자한테 연락이 오는 경우는 대부분 그 지분을 사고 싶어서 연락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또 좀 빠르게 수익이 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부동산 경매는 들어봤는데 특수물건 경매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대부분이 조금 생소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저희한테 기회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 특수물건이라고 하면은 뭐 유치권, 법정지상권, 그리고 지분,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분 물건이라고 하면 한 부동산에 2명 이상의 공유자가 소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의 경매에 나오면 그거를 내가 낙찰을 받아서 공유자한테 매도를 하는 방식. 그리고 토지물건이라고 하면은 사실 특수물건이라고 분류가 돼 있지는 않은데, 그것도 누군가가 사용을 하고 계시다면 그거를 낙찰을 받아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분에게 매도를 하는 방식의 물건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이제 특수물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사실 저는 경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고 아주 그냥 평범한 주부였기 때문에, 그래서 특수물건이라고 하지만 너무 복잡하거나 해결 과정이 어렵지 않은 물건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특수물건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경매 이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처음에 저는 컨설팅 회사에서 시작을 했어요. 동네 엄마가 컨설팅 회사에 한번 가입을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부동산 컨설팅 회사. 뭘 했냐면 경매 컨설팅 회사를 가입을 해서 알아서 낙찰을 받아주고 명도를 해주고 매도를 해주고 인테리어도 다 해주고 그냥 한 1,000만 원 정도 낙찰을 받을 때마다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가입을 했는데 낙찰도 엄청 비싸게 낙찰을 받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거는 그냥 사도 이 가격에 있는 낙찰을 받겠는데 하는 가격으로 낙찰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뭐 명도하는 거, 인테리어 하는 것마다 몇백씩 수수료를 받으시는 거예요. 일단 높게 낙찰을 받았으니까 매도해도 수익이 아주 적은 데다가 네. 정말 100만 원, 200만 원 수익이 나는 데다가 거기에다 컨설팅비나 뭐 수수료가 다 제해지니까 하나를 팔 때마다 한 500만 원 정도씩 손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개를 낙찰을 받고 1,500 정도 손해를 보고 나온 거예요. 그때는 제가 컨설팅 회사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저한테 되게 화가 나더라고요. 왜 내 돈이 들어가고 내 명의가 들어가는데 네. 왜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맡겼지? 아무것도 모르면 하지를 말아야지. 왜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맡겼지 하면서 제가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내가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경매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걸로 내가 수익을 한번 내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거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제일 가장 많이 하는 게 아파트나 빌라다 보니까 아파트나 빌라로 시작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해봤더니 제가 낙찰받을 만한 금액에는 수익이 안 나겠고, 그렇게 제가 1등을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1등을 하는 가격은 거의 뭐 금매로 가져가는 가격이랑 큰 차이가 없잖아요. 경쟁도 너무 세고 제가 제일 경쟁이 높았었던 게 52대 1이었어요. 와우. 그러니까 제 물건 끝나니까 우르르 나가고 끝나더라고요. 그러면 뭐 하지? 나는 전문가가 아니고 이제 시작하는 사람인데 네. 뭐가 있을까를 되게 찾아본 거예요. 네. 지분 물건도 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쓰고 있는데 지분이 아닌 그런 땅 있잖아요. 네. 땅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진짜 안 봐요. 그거는 정말 경쟁률이 2대1 뭐 단독이래요. 네. 그래서 그런 물건들을 조금씩 공부를 하고 입찰을 시도해보고 낙찰을 받고 수익을 내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네. 현재 그러면 수익은 어떻게 나고 있고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지금 수익 통장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가 제 지금 잔액이에요. 보시면은 8천만 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할 곳에는 투자를 다 해놓고 지금 통장에 남은 금액이 8천만 원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잔금을 해서 공유자랑 합의를 보고 있는 물건들까지 합치면 한 1억 2천에서 3천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낙찰을 받아서 수익이 났었던 물건인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일부분 요만큼이 경매에 나왔거든요. 이건 공매였는데 요런 땅이 공매에 나온 거예요. 주차장으로 있네요. 쓰고 있었어요. 요거는 제가 측량을 했었는데 요걸 보여드리면 요렇게 긴 땅이었어요. 요렇게 긴 땅. 요거는 제가 어떻게 매도를 했냐면, 이런 경우에는 제가 아무리 여기를 찾아가서 이 사람들한테 내 땅을 사가라 얘기를 해도 나 여기 아니야, 이 도로 부분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입찰을 할 때도 요 주변 땅의 소유자하고 요 건물의 소유자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본 거죠. 그랬더니 원래 소유자가 같으셨더라고요. 공장을 사가시면서 요 땅은 빼고 사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차장으로 쓰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3,900만 원짜리 땅이었는데 네. 3,900만 원짜리 땅을 제가 1,170만 원에 낙찰을 받았고 네. 2,750만 원에 매도를 했죠. 와우.
낙찰받고 몇 개월 만에 지금 수익을 냈던 거죠? 11월 23일에 낙찰을 받아서 네. 매도는 얘는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3월 5일에 네. 매도를 했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가 매도를 할 때 제가 무조건 낙찰을 받고 찾아가서 제 땅 사세요 하면 안 사요. 이 땅 아니라고 해요. 네.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연락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측량을 하는 거예요. 네. 측량하면서 여기 회사에다가 연락을 해서 측량하는데 주차하는데 페인트가 혹시 묻을 수도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린다고 네. 말씀드리고 알아서 또 막 나오겠죠. 나와요. 네. 예, 임원분도 나오시고 네, 직원분도 이해관계 나오시고 분들이. 그날 다 나오셨어요. 네. 그럼 같이 보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여기에 막 주차한 그곳이 그 땅이다 하는 거를 같이 보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여기 이제 책임지시는 전무님께서 저한테 뭐라 하셨냐면 같이 올라가서 차 한잔 하실까요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격 협상하고 끝났던 거예요. 아, 여기가 안양시 동안구인데 제가 여기 볼 일이 있는데 한번 같이 가보실래요? 그러면 지금 한번 이동을 해보실게요. 여기가 아까 그 말씀드린 물건지예요. 우리가 아까 집에서 봤었던 제가 재작년에 수익을 냈었던 그 도로에 온 거예요. 여기 이렇게 주차가 이렇게 돼 있죠.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8대 정도가 주차돼 있는 요 정도의 길이 이 도로하고 여기 주차 구획이 정해져 있는 이쪽이 경계가 돼가지고 경매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는 도로고 일부는 지금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 그 길이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기다랗게 두 필지로 해서 공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측량을 했었었는데 측량을 하면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놓거든요. 근데 요거를 다 지우신 것 같아요. 측량을 하면 측량 기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요 위치들을 다 이렇게 요 빨간색 요 위치 있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마크로 이렇게 찍어 놓으세요. 아까 운전하고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저는 지금 여기 주차하느라고 3바퀴 돌았거든요. 그러면은 저한테 중요했었던 거는 만약에 여기를 제가 소유권을 주장을 한다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요 건물 안에 있는 8개, 요 일렬로 주차되어 있는 요 8대 정도는 아예 주차를 못 하게 되는 거죠. 제가 1,170만 원의 낙찰을 받아서 2,750만 원에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액션을 취하고 한 달 만에 수익이 났었던 거고 1,3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나요? 이렇게 빠르게 수익 나는 특수 물건 꼭 하셔야 되겠죠? 그분들은 이제 좀 당황스러웠던 거잖아요. 이 땅이 자기들은 뭐 포함되거나 아니면 아예 도로 쪽으로 빠진 그쵸. 땅이다 생각을 했었는데 네. 자기들이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면서도 몰랐었던 거잖아요. 몰랐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또 너무 좋은 게 그러면 내가 낙찰받기 전에는 나도 모르냐. 네. 그게 아니에요. 경매지에 써 있어요. 네, 이거는 도로 주차장으로 이용 중인 맞습니다. 그걸 보고 입찰하는 거거든요. 음. 한 9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네. 안 사가실 수 없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임장해서 첫 낙찰을 받으셨을 거잖아요. 맞아요. 네, 굉장히 기쁘셨을 텐데 그때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아시겠지만 사실 처음에 낙찰받으면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네, 되게 두려워요. 맞아요. 낙찰을 받으면 손이 덜덜덜덜 떨려요. 네. 게다가 제가 낙찰 받은 거는 당연히 지분 물건이었는데 빌라 지분이었거든요. 단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이거는 네. 큰일 났다. 내가 보지 못한 뭔가가 분명히 네, 있구나라고 아무도 안 생각을 들어올 하고. 리가 없다. 그럼요. 저 같은 초보가 수익 나는 물건을 단독으로 입찰을 했을 리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밤에 잠이 안 와서 이렇게 누워있다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잠이 들었냐면 이거 잠금하지 말아야지 하고 그냥 편하게 잠을 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차피 잠금을 안 할 거면 배운 대로 한번 해보자. 공유자도 한번 만나보고 네. 해볼 수 있는 걸 해보고 안 되면 잠금 안 하면 되지 네. 하고 공유자를 찾아간 거예요. 쪽지를 붙이고 연락이 와서 같이 대화를 해보는데 너무 신기했던 게 그냥 되는 거예요. 공유자가 그냥 사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사실 되게 기뻤다기보다 네. 이거였어? 이런 거였어? 이런데 나는 이렇게까지 시도를 못하고 이렇게까지 물건 분석만 하고 입찰조차 못하고 이렇게 망설이고 이렇게 고민했었던 거였어? 하면서 좀 허무했어요. 그렇게 해서 한 달 만에 430만 원 수익을 봤었죠. 그러면 얼마 투자해서 그때 430만 원의 수익을 얻은 거예요? 370만 원 투자해서 370만 원 투자해서 네, 근데 저는 수익률이 되게- 100%가 넘네요. 그쵸. 네. 근데 저는 되게 많이 깎아줬거든요. 지금도 전 되게 많이 깎아주는데 네. 협상을 잘 못하는 스타일인데도 불구하고 한 달 만에 그렇게 큰 수익을 내고 보니까 네. 내가 공부한 게 틀리지 않았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는 자신감도 생기고 네. 사실 좀
허무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를 이렇게 망설였나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경매 투자에 대한 가족들의 어떤 반응은 어때요? 좋았을 리가 없어요. 왜냐면 시작부터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죠. 정말 이렇게 다운돼 있었어요. 근데 네. 그때 저희 신랑이 뭐라 그러냐면 시작은 원래 다 그런 거야 이러더라고요. 시작은 원래 다 그런 거고 그냥 계속 하다 보면 네. 계속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때 진짜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셨다. 너무 고마웠고 네. 사실 지금까지 이 경매를 하면서 제가 예전보다는 그래도 집안일에 좀 소홀한 시기가 있는데 네. 그때마다 되게 많이 도와줬어요, 신랑이.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지금 좀 보답을 하냐면 네. 제가 수익이 나면은 작게는 한 4,500에서 1,500 정도 수익이 네. 나요. 한번 이제 매도를 할 때마다. 네. 그러면 그때마다 저는 이제 10%씩 하얀 봉투에다가 돈을 넣어가지고 배당을 줘요. 예, 그거는 이제 감사의 표시고, 네. 물론 그 수익 난 돈들이 다 이제 통장에 들어가서 다 같이 쓰는 거고 네. 하지만 그래도 그 노력을 인정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정말로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배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 컨설팅 그 업체에 맡겼다가 이제 손해를 입고 열심히 공부하고 낙찰도 받고 이제 네. 수익도 얻고 했는데 그동안에 경매에 실수했었던 적이라든지 네, 투자 있었어요. 실패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있었어요. 네, 네. 그 사례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처음에 이제 수익을 얻었었잖아요. 네. 빌라 지분으로 수익을 얻고 용기가 무모하게 생긴 그때는 거죠. 이제 자신감이 이제 뿜뿜이죠. 그래서 인정을 안 가고 낙찰을 받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파주의 주택이었는데 네. 거기에 어머니가 사시는 줄 알았는데 가봤더니 빈집이었던 거죠. 지분 물건이라고 하면 매수자를 정해놓고 입찰을 하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제가 낙찰받고 가봤더니 필요한 분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살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손해를 보고 이제 네. 나온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물건 고르는 노하우를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노하우라고 네. 하면 제가 낙찰받은 물건을 보여드릴까요? 이제 매도한 물건들을 이렇게 모아놓는데 제가 조사를 할 때의 꿀팁은 뭐냐면 요 주변 토지 있잖아요. 요것만 쓰는 게 아니라 만약에 주차장만 쓰고 있다면 주차장을 여기만 쓰는 게 아니라 이런 큰 땅을 네. 쓰고 있는 거의 일부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나머지 땅에 등기부등본을 한번 발급받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토지 소유자와 제가 낙찰 받으려고 하는 토지 소유자의 그 뿌리가 동일인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원래는 같은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가 상속을 받았건 뭐 증여를 받았건 매매를 하면서 소유자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쓰고 있구나,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소유자가 달라졌구나를 알 수 있으면 매도할 사람을 제가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지금은 지분 경매 전문가가 되셨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살아오던 주부나 엄마의 삶과는 지금 또 어떤 또 다른 느낌인가요? 제가 봤을 때는 새벽에 출근을 해서 막 저녁에 퇴근하고 하면은 이 가족의 리듬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서 사실 제가 경매를 이거는 한번 해볼만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도 네. 그 육아랑 그리고 제가 수익을 내는 거랑을 병행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내가 해볼만 하겠다 해서 네. 시작을 한 거였고 네. 뭐 애들 학교 간 상태에서 제가 물건 검색을 한다던가 애들 숙제할 때 같이 공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애들은 크게 못 느낄 것 같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엄마가 경매 전문가라는 사실은 알고 있나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걔네는 저희가 또 라이프 체인징에서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전 진짜 열심히 피드백을 해드린단 말이에요. 물건이 물려서 왔는데 어떡해요? 그러면 저랑 그거부터 상담하시면서 막 하니까 네. 되게 고마워 하시니까 네. 뭐 매도를 하셨거나 뭐 수익이 나셨거나 하면 저한테 뭐 케이크라든지 커피 쿠폰이라든지 이런 거 보내주신단 네.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 일을 하고 있다? 네. 뭐 그래서 우리 엄마를 감사해 하고 있다? 뭐 이런 거에서 되게 기분이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경매에 막연한 두려움을 가진 그리고 경매를 잘하고 싶은 분들에게 이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라고 딱 하나만 조언해 주신다면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이제 와서 제가 제일 좋은 게 뭐냐면요. 평생 가지고 갈 수 있는 직업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냥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이. 이거는 제 능력이 줄지도 않을 거고 네. 확장이 될 거고 더 많은 수익이 날 거지. 네. 이건 저만의 자산이란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다이어트 하는 거랑 똑같아요. 일단 시작해 보셔야 되고 한 1년 꾸준히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되더라고요. 정말 아이들 되게 어렸었고 유치원생이었고 남자애들이었고 정신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시간 쪼개서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해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요
책장을 보니까 트로피가 많아요. 이거 맞아요. 뭐예요? 저희 둘째가 축구를 엄청 좋아해요. 와우. 그리고 그냥 일반 취미 학원을 다녔었는데 소질이 좀 있는 것 같다고 전문 학원으로 한번 다녀보라고 해서 아, 갔는데 1등 한 것도 있고 뭐 2등, 3등 한 것들도 있고 네. 네, 그리고 쌓이고 있습니다. 아, 진짜 이것만 보면 굉장히 뿌듯하시겠어요. 뿌듯해요. 너무 네. 대견하고. 네. 그러면 벽에 저렇게 붙어 있는 이건 뭔가요? 이거는 네. 정말 저희 가족의 노하우예요. 음. 제 타임테이블, 첫째, 둘째 이렇게 타임테이블을 10분 간격으로 이렇게 해서 아, 만들어 놨잖아요. 네. 이게 사실 좋은 게 뭐냐면 아이들 시간이랑 제 시간을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네. 요 노란색이 제가 공부할 수 있는 어. 시간인데 이때 다 공부를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요거를 이렇게 확보를 해놔야 언제 밥을 준비할 수가 있고 언제 학원을 보낼 수가 있고 그걸 이제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같이 시간을 비워놓은 데는 어제도 영화 보고 왔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이 놀 수 있는 시간을 또 확보를 하고 네. 그래서 애들 공부할 때 같은 시간에 저도 공부하고 애들 쉴 때 저도 같이 뒹굴면서 놀고 네. 이렇게 하는 타임테이블을 만들고 있어요. 요거는 제가 경매 시작하면서부터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방학이니까 방학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네. 계약하면 또 계약걸로 다시 붙여요. 그 리치로즈님은 이제 경매를 시작하면서 다양한 책들을 또 많이 읽으셨을 거잖아요. 네.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 줄 만한 어떤 책이 있을까요? 일단 책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음. 제가 처음에 경매를 시작한 첫 해에 52권을 읽었더라고요. 사실 책도 50몇 권을 사려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도서관에 가서 빌려서 읽어보고 괜찮은 건 사고 그리고 그분의 강의를 들어서 사인도 받고 제가 요즘에 와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다시 꺼내서 읽었는데 아 이거는 근데 정말 진심인데 어린 왕자랑 같아요. 처음에 초보 때 읽을 때랑 내가 경매를 좀 하고 나서 읽을 때랑 느낌이 달라요. 그 이해되는 것도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도 한번 읽어보시고 내가 한 2년 정도 경매를 하면 그 다음에도 한번 읽어보세요. 확실히 느낌이 다르고 그리고 지분 투자를 하다 보면은 소송으로 이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제가 이렇게 마크를 해놨잖아요. 요것만 해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접어놓은 것들도 다 보이시죠? 이런 네. 것들 보면서 소송하는 거예요. 근데 소송을 하는 게 변호사비가 아마 한 제일 싸야 400, 500 정도 맞습니다. 들 텐데 요거를 그냥 요거를 보고 쓰면 돼요. 그래서 저 요번에도 이제 변론기일 잡힌 것도 있고 그냥 요거 보고 그대로 쓰면 돼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광고 같지만 저는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아서 부끄럽지만 제가 이거는 정말로 추천을 드리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어린 왕자 같은 책이다. 처음에 시작할 때 읽으시는 거랑 지금 또 읽는 거랑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 끝으로 오늘 출연하신 소감 한마디 해주신다면? 저는 사실 특별한 사람도 전혀 아니에요. 지금은 또 감사하게도 제가 교육을 받았던 그곳에서 교육도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겼고 그리고 거기에서 처음에 가입을 해서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 때 너무너무 기초적인 질문을 막 남겼었던 흔적이 지금도 거기에 다 고스란히 있어요. 아 이거는 정말 선생님이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는 예전부터 했던 사람이니까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 그거를 그냥 그대로 남겨놓는 거예요. 처음에 경매 공부를 하시면서 아 이거는 너무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너무 레드오션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또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고 그쪽에서 일정 시간을 쪼개서 노력을 한번 해보신다면 한 달에 1,000 버는 거는 가능하더라. 그거는 제가 정말 22년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와 보니까 그거는 가능하더라. 그냥 누구나 한 달에 1,000만 원 벌 수 있다. 이거는 사실 거짓말이에요. 이런 일은 없어요. 분명히 공부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시간을 쪼개서 시도를 해봐야 되는 시간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렇게 해봤더니 현재까지 와서 보니까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저 같은 사람들도 가능하더라. 그거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폐찰보다 더 위험한 건 잘못된 낙찰이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분명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재테크에 관심이 있어서 제 영상을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무료 강의들도 되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하고 있고 저는 지금 라이프 체인징에서 무료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들어보시고 내가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관심이 가는지를 한번 실험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료 뚜껑만 들어보셔도 아 이게 내 스타일에 맞을지 아닐지를 판단을 해보실 수가 있고 그것까지는 누구나 해보실 수 있는 거잖아요.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내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드시면 꼭 한번 실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하시는 일 더 잘 되시길 바라겠고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성장한 모습으로 인터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또 도움되는 정보를 가지고 또 다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